예. 그 부분이 저는 또 상당히 아쉽고. 그거 재밌네요. 네. 송 기자님이 왜 평양을 못 가게 됐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 준비 예비회담을 했습니다. 예. 예비회담할 때 북한에서 예비회담 단장이 나중에 장관급 회담 대표로 나온 김영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회담 할 때 기자단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담 때는 아마 한 30명 정도로 소폭으로 소규모로 했다가 우리가 항의를 해가지고 80명으로 하여튼 늘렸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충분한 수요가 아니었던 거였죠. 근데 왜 북한이 기자단 수를 그렇게 줄였냐면요. 제가 나중에 김영선 씨를 만나니까. 김영선 씨. 예, 김영선 씨가 이 양반이 이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다이하드가 아니라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보디가드에서 케빈 커스트너가 보디가드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디가드에서 그 여주인공을 저역을 하는데 공연장에서 카메라에다가 창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역을 해요. 예. 그래서 김영성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북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열할 수 있지만은 남한에서 온 기자들이 장비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가지고 기자단 수를 줄였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단에서는 또 어떻게 들렸냐 하면은 기자단이 충분히 그 확보가 됐는데 정부 다른 부처에서 기자 티오를 가지고 갔다. 또 그런 말도 들렸죠. 그거 다 가짜 뉴스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담당자 금방 그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예. 어느 회담에서든지 기자 수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북한 사회의 속성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방이 확대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원래 이제 30명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협상을 해서 50명으로 늘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체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단 수행원 다 합쳐서 180명으로 됐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80명 중에 우리 경호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도 가야 될 분들이 많이 못 갔어요.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예. 기자 티오를 빼서 정부 당국자들이 간 게 아니고 예. 원래 그렇게 그 대표단을 짜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송 기자님이 하시던 말씀 왜 안 왔죠? 왜 답방이 없었죠?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6.15 공동선언에서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합의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답방인데 우리가 답방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또 특사가 가서도 답방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 하여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그 장소에서도 답방 문제는 쉽게 합의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관계가 진짜 정상적으로 가려면서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보고 사는 모습도 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여러 번 가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 만날 때는 훨씬 더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만나는 것보다 부담이 더 덜하잖아요. 자유롭죠. 그렇죠. 그리고 김장수 박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비주얼이 북한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편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제가 비주얼을 지금 갖고 뭐라고 평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그 통일 친화적 그 비주얼이다. 제가 이번에 또 대통령 특사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을 갔다 왔더니 예. 그 사진이 또 국내 그 언론에 실렸어요. 근데 박원순 실장랑 뒤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또 댓글로 현지인 경호대원이 이렇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꼭 북한 친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아시아 동남아 친화적인 예. 아시아 친화적입니다. 아세안 이번에 특사로 수행으로 같이 갔다 오셨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왜 답방이 안 됐느냐. 저희들도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 그거 물어봐요? 당연하죠. 답방 해라.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와야지. 그래야지 예. 남북관계가 한 차원 높이 발전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처럼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한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남조선에서도 전부 다 김정일 위원장님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예. 서울 시민들이 과연 평양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환영한 만큼 환영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또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체면 구긴다 생각하는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도에 이른바 북한의 2차 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 달에 예. 당시 이제 미국의 그 켈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2차 핵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2002년 10월. 네, 10월. 예. 그래서 2002년 10월 이후부터는 남북 당국 관계라든가 남북 민간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 그 이후에, 예. 차관님, 그 직접 여기에 이제 그 관여하신 분 보면 제가 꼭 물어볼 게 있었는데, 17대 국회 때 이제 선병열 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병열 의원이 평양을 갔는데, 평양에 제일 큰 그 호텔 고려원인가요? 고려호텔. 예. 고려호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남측에서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가면 경호원들이 다 붙잖아요. 근데 경호원을 따돌리고 고려호텔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김일성 종합대 앞까지 가갖고, 거기 갔더니 택시기사들이 거기 또 마작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마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갖고, 그 고려호텔 가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당신 누군데 고려호텔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난 남에서 온 국회의원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북에서 온 누구라고 깜짝 놀랐고 신고하잖아요. 간첩인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 마작을 두드래요. 그냥 가자 그랬더니 당신은 태워줄 수가 없다. 왜? 김일성 배지가 없어서 당신은 태워줄 수가 없다. 이거를 선병열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북한 사회도 잘 알고. 뭐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소위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경호원이 알고 선병열 의원한테 그러더래요. 절대 빠져나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오면서 또 그 얘기까지 해주고 왔대. 나 빠져나갔다 왔다고. 예. 하여튼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활발했을 때는 그런 게 좀 그 느슨해진 측면도 좀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국자 회담이기 때문에 뭐 안내가 철저하게 돼 있고, 이제 조금 그런 선 의원님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들으면은 조금 저희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그 관례가, 상대방 법 질서를 따르게 돼 있고 안내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경우에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뻔했네. 그래서 그건 남북 간의 그 남북 관계가 이제 71년부터 적십자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예. 확립된 관행입니다. 상대방의 질서와 안내를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뭐 용기 있게 하셨긴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은 과한 것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도 이제 다니면서 항상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받고 통제하에서 이 여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자유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북한에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그러니까 통행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맺어서 예. 그런 자유로운 통행, 예. 그리고 신변 안전 보장 같은 걸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은 북한의 그런 그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민간 차원에서는 예. 이제 2001년에 8.15 남북 행사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전세기 뛰었을 때요? 예, 전세기 뛰었을 때요. 그래서 그때 한 340여 명이 평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뭐 7박 8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340명이 평양에 가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유명한 뭐 평양 광란극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언론들이 또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차관님 말씀처럼 자기네들의 통제에 따라야 되는데 이 남한에서 간 사람들이 통제에 따르겠습니까? 340명이나 평양에 풀어놨는데. 벼룩하고 똑같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냥. 예, 그래서 뭐 국회의원하고 기자는 뭐 몰고 다니기 힘들다면서요. 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계시고 기자 계시는데. 근데 속소리 그런데 남한에 340명의 민간인을 풀어놓으니까. 그것도 뭐 여기서도 가장 자유로운 인간들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또 조깅을 하는 거예요. 또 평양역까지 또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럼 북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서 또 데려오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관리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또 평양 그 고려호텔에 2블록 정도 건너가면은 또 거기에 우리나라 명동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뒷골목에 술집들이 있습니다. 또 밤에 또 술 마시러 고려호텔 안에도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 술 마셔서 또 그리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잡혀오기도 하고요. 하여튼지 간에 외국인들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저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영리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양 안내원들에게 내가 지금 이 필름이 떨어졌다. 그래, 필름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평양 제1백화점에 그러면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필름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필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표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필름을 사면서 이제 그 평양 제1백화점 매점 같은 것도 구경도 하고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나요? 그런 물건을 파는 분들하고? 그럼요. 예, 알아요. 안내원들이랑 같이 가니까요. 북한의 안내원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길가에 북한의 메데이아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뭐 포장마차 비슷하게 그런 이제 매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많아졌는데 경제적 어려우니까 이제 너희들 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대에 가서 이게 뭘 사먹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좀 가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안내해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안내해서 이제 매대에 갔는데 뭘 좀 사 먹고 싶은데 이게 환전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 먹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남북 간에 합의한 대로 쌍방이 질서를 지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접촉이 잦아지면은 가랑비에 어쩌는 듯이 점점 더 그런 어떤 자유가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행원 다 합쳐서 180명으로 됐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80명 중에 우리 경호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도 가야 될 분들이 많이 못 갔어요.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기자 TO를 빼서 정부 당국자들이 간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그 대표단을 짜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송 기자님이 하시던 말씀 왜 안 왔죠? 왜 답방이 없었죠?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6.15 공동선언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합의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답방인데 우리가 답방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또 특사가 가서도 답방을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그 장소에서도 답방 문제는 쉽게 합의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관계가 진짜 정상적으로 가려면서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보고 사는 모습도 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여러 번 가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 만날 때는 훨씬 더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만나는 것보다 부담이 더 덜하잖아요. 자유롭죠. 그렇죠. 그리고 김장수 박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비주얼이 북한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편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비주얼을 지금 갖고 뭐라고 평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통일 친화적 그 비주얼이다. 제가 이번에 또 대통령 특사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을 갔다 왔더니 그 부분이 저는 또 상당히 아쉽고 그거 재밌네요. 송 기자님이 왜 평양을 못 가게 됐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 준비 예비회담을 했습니다. 예비회담 할 때 북한에서 예비회담 단장이 나중에 장관급 회담 대표로 나온 김영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회담 할 때 기자단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담 때는 아마 한 30명 정도로 소폭으로 소규모를 했다가 우리가 항의를 해가지고 80명으로 하여튼 늘렸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충분한 수요가 아니었던 거였죠. 근데 왜 북한이 기자단 수를 그렇게 줄였냐면요. 제가 나중에 김영선 씨를 만나니까. 김영선 씨? 김영선 씨가 이 양반이 이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다이하드가 아니라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디가드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로 나오잖아요. 근데 보디가드에서 그 여주인공을 저 역을 하는데 공연장에서
카메라에다가 창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역을 해요. 예. 그래서 김영성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북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열할 수 있지만은 남한에서 온 기자들이 장비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가지고 기자단 수를 줄였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단에서는 또 어떻게 들렸냐 하면은 기자단이 충분히 그 확보가 됐는데 정부 다른 부처에서 기자 티오로를 가지고 갔다. 또 그런 말도 들렸죠. 그거 다 가짜 뉴스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담당자 금방 그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예. 어느 회담에서든지 기자 수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북한 사회의 속성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방이 확대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원래 이제 30명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협상을 해서 50명으로 늘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체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단 그 사진이 또 국내 그 언론에 실렸어요. 근데 박원순 실장 뒤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또 댓글로 현지인 경호단이 이렇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꼭 북한 친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아시아 동남아 친화적인 예. 아시아 친화적입니다. 아세안 이번에 특사로 수행으로 같이 갔다 오셨죠? 예. 근데 이제 그 왜 답방이 안 됐느냐. 저희들도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 그거 물어봐요? 당연하죠. 답방 해라.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와야지. 그래야지 남북관계가 한 차원 높이 발전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처럼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한 60몇 명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남조선에서도 전부 다 김정일 위원장님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